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네요. 때일은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장마도 조금 늦게 시작된다고 하네요. 어쩐지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괜히 좀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좀 그게 늦어진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 여러분의 마음속도 이렇게 폭염에 불타지 않도록 오늘 소나기 같은 시원한 해결책 드릴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둘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2부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자, 목요일 2시에 찾아뵙는 이윤환 박사입니다. 자, 날씨는 덥습니다만은 요즘 TV에 그 월드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감동이라는 것도 있고 좀 서운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비라는 게 어디든 특히 이렇게 이런 스포츠 또 경쟁 이런 부분에 있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실은 부동산도 좋은 곳을 잘 투자해서 굉장히 조금 계속해서 기분 좋은 분도 있는데 잘못 투자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조금 우울한 또 후회를 하는 이런 분도 많이 있을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요. 어쨌든 많은 분들 고민 갖고 있는 분들 속 시원히 해결짓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포츠 경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정말 기분 좋은 미소를 띠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환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또 성공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편하게 이용하시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공부도 해보고 싶고 투자 이야기도 전문가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세미나 기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은환 대표와 함께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 화요일에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속 시원히 해결짓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엑기스 있게 알려드리는 시간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이고요. 자, 요즘 한강이 대세 아닙니까? 그 한강변 소액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세미나에 오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냐 하면 우선 오시는 발걸음 자체가 운동이다라는 생각에서 해보면 좀 움직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배우러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배우러 왔는데 좀 들을 게 별로 없네. 그냥 재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마저도 또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차게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좀 알아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해결해야 될 거고 또 투자 관련한 내용들도 얘기를 드릴 거고 또 수학, 과학적인 같은 조금 또 투자 기법 또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일석오조라고 표현을 했듯이 어쨌든 세미나에 오셔서 여러분 건강과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또 내가 알지 못했던 분야를 좀 알게 되는 부분을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오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후회하면서 가지 않으시도록 알차게 준비한다고 하셨으니까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얼굴 맞대고 좀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부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최근이라고 하기에도 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양극화의 늪에 빠졌다라는 것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의 부동산, 지방의 부동산도 양극화고요. 또 서울 내에서도 이제는 그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그 해결책은 없는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래요. 자, 양극화. 자, 지금 뭐 지도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이렇게 봤습니다. 우선 서울과 또 수도권 하면 이제 인천, 경기를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양극화도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지방에서도 마찬가지 각각 광역시 같은 경우와 비광역시 또 시가 아닌 군 또 뭐 굉장히 읍면으로 들어가는 시골 같은 경우에 집값에 대한 양극화는 계속해서 이 지방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특히나 일단 뭐 지방은 전체적으로 지금 분양도 안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사태인 거에 반해서 수도권 안에서도 이제 서울 또 서울 안에서도 중심부의 집값은 계속해서 그 상한가를 찍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양극화가 왜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지금 정부에서 제일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일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게 되면 좀 더 희석돼서 이렇게 정말 집값이 너무 큰 편차가 없는 정도를 원할 겁니다. 자, 근데 정책은 그렇지 않아요. 정책은 기본적으로 1주택을 각도로 유도를 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어요. 특히나 1주택도 고가인데 주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장특공제를 손을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1주택을 선호하는 시기에 이 그 생각, 이 그 정책 자체가 어찌 보면 이 양극화를 더욱더 좀 그 불사오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를 정부에서 알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1주택을 갖고 있다.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있다. 아니면 내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이걸 크게 터치 안 하는 자유경제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분이 자본이 있는데 내가 그냥 다른 어떤 뭐 자산 가치보다도 주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2주택, 3주택 이렇게 가지게 된다면 누구든지 이제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떤 것도 매입할 수 있고 다른 것도 매입할 수 있어요. 근데 유독 2, 3주택이 아닌 1주택만을 한다. 똘똘한 한 채만을 한다. 그러면 이왕 한 채 갖는 똘똘한은 어디에 갖게 될 것이냐를 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많은 분들이 그럴걸요. 내가 1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저 시골의 농촌에 그 갖고 있는 1주택을 하나를 내가 뭐 투자 가치 겸 거주 겸 이렇게 생각하느냐. 뭐 거주는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차라리 시골에 아니면 비록 광역시라고 하더라도 여기 주택 갖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서울에 주택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아파트는 좀 비싸니까 아파트를 대신할 만한 뭐 재개발을 생각하는 노리는 어떤 좋은 지역에 빌라라도 한 채 갖고 있는 게 지방에 있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그게 결국은 양극화의 도화선이 되고 나비 효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를 정부에서 심도 있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양극화가 벌어진다고 해서 어떤 대책을 내세울 것이냐는 사실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너무 규제책으로 일변도 하고 뭐 1주택자, 뭐 다주택자를 아주 못 사게 세금으로 그냥 두들겨 매기고 이 사람들이 무슨 큰 죄인이냐 이렇게 하는 행태 자체, 이 정책 자체가 과연 온전하냐. 그게 오히려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제발 부동산만큼의 세금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 여러 가지 자꾸 뭐 억누르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마이너스 요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지금 이제 또 뭐 7월 또 들어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그 세금 정책으로 펼친다고 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금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휘어잡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지금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굉장히 불을 지피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좀 명심하고 좀 좋은 정책, 바람직한 정책으로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양극화라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분명히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해법을 정부에서 또 찾게 될지 또 해법이 나온다면 저희 방송 통해서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는 이 서울의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공급 해법으로 최근에 이 모아타운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그 이야기도 마저 나눠보죠, 대표님. 자, 일단은 서울시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낸 정책은 세 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우선 한강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 자, 그리고 모아타운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개발 방식인데 일단 신속통합기획하고 모아타운의 개발 방식은 모법부터 틀려요. 도정법에 의한 우리가 흔히 아는 재개발, 재건축 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저층주거지, 노후된 저층주거지를 기반시설은 남겨둔 채 부분 개발을 하되 너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진행한다라는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재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도로가 사정이 안 좋고 삐뚤삐뚤하고 뭐 여러 가지가 사항이 기반 시설을 조금 개선하는 효과인 재개발을 한다면 신속통합기획이에요.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뉴타운 사업장이라든지 뉴타운 사업장이 아니래도 야, 저긴 정말 재개발을 해야 돼 할 정도로 열악한 기반 시설, 열악한 도로 사정을 갖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의 지금 뉴타운 지역 이거나 일부 열악한 곳 같은 경우도 이미 신속통합기획으로 다 지정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로상이 그 양호한 곳에 재개발을 뭘 하느냐면 전부 모아타운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 전체 지역 중에서 이 재개발을 하는 곳을 찾아보면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곳보다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 훨씬 많겠죠. 예, 대체적으로 이제는 그 도로 사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노후된 저층주거지를 좀 개선하는 부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속도 측면에서는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신속통합기획이 전체적으로 한 15년에서 한 20년 걸리는 거에 반해서 여기는 거의 10년 안쪽이에요. 빠르면 한 7, 8년 정도의 사업이 처음 출발해서 나중에 입주 시기까지 요 정도밖에 안 걸리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의 요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부분 개발이 되는 부분에 조합원 수가 상당히 작다는 데 기인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많아야 뭐 한 400, 500 그 입주민이 그 정도 되고 적으면 100명, 200명도 되는 블록 단위의 이제 개발이라는 부분이 좀 사업 진행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보면 신속통합기획 우리가 흔히 아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사업이 더디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정말 추진이 우선 50% 되는 것만 해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기서 또 조합 설립되는 75% 동의를 받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여기서 마찬가지 사업 시행인가 받는 것 또 사업 시행인가 받고 나서도 또 관리 처분을 받는 것까지도 시간이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왜 동의가 순식간에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가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처럼 부분 이 조합 동의에 의해서 사업이 촉진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그 추진위원이 없어요. 추진위원이 없고 조합 설립으로 바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이 없어요. 사업 시행인가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주 철거해서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 측면에서 이 동의율이 기반이 된 부분에서 출발을 해서 사업의 어떤 단계 자체가 좀 너무 형식적인 부분들은 다 빼고 아주 실속 있게 움직이는 게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모아타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토대가 앞으로의 또 4년 임기를 하게 되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들어 놓은 정책이고 좀 더 가속화시킬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신통기획보다는 모아타운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어서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아타운을 좀 더 면밀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좀 모아타운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갔을 때 보면은요. 그리고 강남도 보면은 사실 재개발, 기반시설이 열악한다? 그렇게 있을 수는 없겠죠. 강남뿐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에서 거의 이제 60년대, 70년대로 오면서 이 영동사업지 개발은 이 영등포를 필두로 한 오른쪽 전체 다가 영동사업지 개발이다. 그 중에서 1번지라고 하는 것이 이쪽 논현동 일대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강남부터 모든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부분입니다. 이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촉진되면 참 좋겠죠. 예, 노후된 주거지를 아파트로 하는 데 있어서 주민도 원할 것이고 각 구에서도 원할 것이고 서울시도 원할 것이에요. 근데 사업이 정말 제대로 빨리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이 바로 동의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좀 빌라 구성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동의가 잘 될 것이고 상가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분포를 잘 보는 것과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진입로를 얼마나 잘 확보해서 왜냐하면 모아타운이라고 많은 분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사실 모아타운 자체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2,000세대, 3,000세대 되거든요. 뭐 몇백 세대로 그치는 모아타운이 극히 드물어요. 자꾸 확대를 하기 때문에 모아타운이라는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진입로를 확보해서 2,000세대, 3,000세대에다가 좀 차량 진입이 좀 원활한 부분 해야 되는데 작은 골목으로 뭐 일방통행으로 지나다닐 수 있다? 그거는 인허가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후도가 차야 일단은 재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노후도는 굉장히 특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0년 연한에 57% 정도의 노후도만 차면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모아타운 사업 방식 중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특히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는 내비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 사업이 바로 이렇게 노후도에서도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부분, 그걸 모아서 큰 단지로 엮으려니 일단 진입로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주민 구성이 정말 동의가 잘 될 수 있는 구성으로 포진이 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살펴서 투자에 좋은 기회를 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무가내 좋은 지역이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거기가 정말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가늠하면 내가 선택했던 이곳이 정말 예상했던 대로 사업은 전체적으로 빨리 진행되니까 빠르게 갈 가능성이 많다. 동의가 잘 될 것이다. 뭐 진입로가 확보가 잘 될 것이다. 노후도가 이제 다 찼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만 포인트를 잡고 체크를 해보면 거기 사업지가 결국은 지금은 아무 뭐 프리미엄도 형성되어 있지만 그냥 일반 빌라 시세인데 사업이 가속화되고 실질적으로 모아타운이 선정되고 하면서 빌라 가격이 뭐 너무 뭐 굉장히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모아타운, 또 모아타운 중에서 좋은 지역 중에서 사업이 될 만한 지역을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훈련, 또 연습, 또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공부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인데 모아타운이 지정될 것 같은 지역을 미리 잘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더 좋겠지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에 가셔도 아마 그런 눈을 더 키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강의도 좀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자 그렇다면 그런 개발 지역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정답을 좀 찾아가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광진구 열풍이 뜨겁습니다. 그 안에서도 자양동은 뭐 1번지 광진구의 1등 지역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지금 투자해봐도 늦지 않는지 자양동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대표님? 자, 일단은 뭐 이 지금 얘기한 뭐 신통계이든 모아타운이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정책은 결국은 뭐 당에 대한 영향력도 무시 못하죠. 오히려 굉장히 지금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인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에 8군데가 이제 국민의힘의 구청장이 당선이 됐어요. 결국은 서초구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 강남 4구가 국민의힘이고 그렇지 않은 곳 중에서 강남 4구를 제외한 곳 중에서는 양천구가 해당이 되죠. 예. 자, 그리고 광진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용산구, 그리고 중구 해서 전부 8곳이 국민의힘, 나머지 17곳이 민주당이 구청장이 됐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면은 한강변이 즐비합니다. 대체적으로 다 한강변이 많고 그 얘기는 결국은 아파트 시세가 높은 곳이라는 것도 있지만 향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좀 열망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구청장을 뽑아야 좀 지금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 사업을 조금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이 주민들의 열망이 서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선이에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또 국민의힘 같은 구청장이 이제 재선을 되셨기 때문에 왜 됐냐라고 살피면 여기에 지금 뭐 신통계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 동네가 전부 다 그런 재개발 열풍에 휩싸여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자양동 같은 경우는 입지 자체가 한강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용산구도 그렇고 또 양천구도 그렇고 저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광진구만큼은 이제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냐면 나중에 아파트 시세를 논할 때 본다면 일단 기초적으로는 이 강남 3구에 대한 부분의 아파트 시세 못지않게 용산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이 광진구 한강변 벨트의 아파트 시세가 주도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재개발 열풍이야말로 지금 현재 모습에서의 빌라 시세가 아닌 나중에 아파트 시세를 예측을 해본다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서려 있는 곳이 여기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자양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블록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대 입구역, 구역 아래쪽으로 이제 한강변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자양동 전체가 이렇게 소위 4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양 4동, 자양 3동, 그리고 자양 1동, 그리고 자양 2동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왜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냐면 항상 우리가 수요 공급 논리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수요자들은 그 지역 괜찮은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자, 거기서 내가 어느 지역을 어느 또 빌라를 매입을 할까라고 하는데 이미 그 공급량에 대해서는 모아타운이라든지 신통계라든지 이런 게 선정돼서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양사동의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빌라 시세만 해도 18억, 20억까지 돼 있어요. 물론 야 이렇게 많이 올랐어라고 하지만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있는 빌라 시세는 3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더 오를 가치는 있겠다라는 부분이 서려 있어요. 그에 반해서 또 자양 3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층으로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주거지 같은 경우는 신통계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도 프리미엄이 각 붙어 있는 그런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 한강변에 뭐 A구역, B구역, C구역의 모아타운 사업지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아타운 선정도 됐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분위기가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굉장히 그 빌라값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수혜자들은 여기가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여기 빌라 가격이 30억, 여기 빌라 가격이 18억, 20억, 여기 빌라 가격이 12억.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투자액 자체가 이렇게 뭐 8, 9억 정도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투자할 곳이 없겠네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 모아타운이 선정되지 않은 블럭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자양 1동 쪽인데 이 안에서 좋은 만약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을 좋은 빌라를 선점을 하게 된다면 낮은 금액으로 좀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전부 다 개발지고 그렇지 않은 곳 중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것도 굉장히 한정돼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는 뭐 모아타운에 대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나중에 향후 이쪽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얼마 될 것인가를 가늠을 해본다면 지금도 어느 금액선에서 들어갔을 때 얼마나 큰 이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뻔히 눈에 보이는 정도가 이런 자양동 쪽에 좀 뭐 향후에 기대치, 희망이 좀 크게 서려 있다. 물론 자금이 좀 부족해서 같은 광진구인데 뭐 구이동이라든지 다른 쪽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향후 아파트 시세를 가늠을 해본다면 그래도 지금 들어갈 수 있을 때 최소한의 금액으로 자양동만 선점을 하게 된다면 최대 효과 아주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의 그 아파트를 내가 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그 광진구청장이 재선이 돼서 또 하면 계속해서 가속화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주민들의 열망마저도 굉장히 조금 분위기 좋게 갈 게 뻔하기 때문에 좀 이쪽을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에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정말 자양동이 빌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늦은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그러니까 아직은 숨어 있는 곳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자양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셔도 좋고요. 또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에 가셔도 이런 투자 지역 분석하는 시간 함께 가져볼 겁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는 이 한강변 그리고 정말 광진구의 자양동 같은 지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도 해보고 과연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대표님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오늘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 다양 1동 모아타운 799번지 일대 옆에 있는 빌라인데요. 네. 여기가 5구역으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그 실투자금 한 4억대로 그 투자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연락 잘 네. 주셨어요. 네. 근데 모아타운이 그 선정이 된다고만 하면 네. 당장이라도 계약을 하고 싶은데 사실 아직 예정이라 여기가 선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좀 문의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방금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자양일동 모아타운 5구역 예정지에 4억의 투자 자금으로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또 자양동에 대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이게 그러죠. 확실하기만 하면 모아타운이 들어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얼른 매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은 예정이긴 하는데 그래도 투자액은 좀 적게 들어간다 하니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고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이제 만약에 10년 전에 뭐 지금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얘기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신속통합기획 지역 이제 자양사동 쪽에 있는 빌라 하나를 딱 매입했어요. 10년 전에 빌라 시세가 2억 9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2억 6천이었어요. 실투자금 3천으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뭘 생각해서 투자를 했느냐 생각을 해본다면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한강변이기 때문에 언젠가 개발되겠지만 그 개발에 의해서 나중에 값비싼 아파트를 받게 될 거야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10년 전에 이런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게 이제 18억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거 만약에 확실하게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나는 이거 3천만 원에도 과감히 매입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안 할 거야. 물론 10년 전에는 아무 얘기도 없었고 뭐 재개발이란 뭐 소문이 돌아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좋은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좋은 지역이고요. 첫 번째 아파트 시세가 높아질 지역. 그 두 번째는 여기가 언젠가는 사업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했는데 그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통기획을 진행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그 신청을 했고 또 선정이 됐고 그래서 모아타운 구역이 되면서 이게 이제 집값이 갑자기 이렇게 2억 9천 하던 게 10억으로 올랐다가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18억 오른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투자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투자하지 이미 돼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그거는 어찌 보면은 확실한 투자일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예견된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확실하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정말 좋은 지역이고 그리고 언젠간 재개발 사업이 될 거야라는 희망 어린 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런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결국에 투자의 성패를 좀 좌지우지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어렵죠. 모호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뭔가를 알려드리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 있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비록 선행 투자 지금은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모아타운이 선정되거나 편입이 돼서 될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치에서 했을 경우에 그런 나중에 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대하게 클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고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양동은요 이렇게 자양 1동, 2동만이 이제 빌라 촌이면서 이제 모아타운 사업지로 여기는 이제 신속통합기획이고 자양사동은. 자, 그런데 이제 자양 2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A구역, C구역, B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미 이제 선정이 됐고 선정이 될 예정에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통이 있어요. 근데 요 위에 이미 모아타운이 선정된 곳, 아까 얘기한 799번지 일대가 있어요. 자, 요 일대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선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일단은
동의율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이 주거 형태를 보면 빌라가 굉장히 많아요. 예. 또 빌라도 있고 단독, 다가구, 뭐 그리고 뭐 상가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구성이 다 어느 동네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분포가 많냐에 따라서 동의가 잘 되고 안 되고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빌라의 분포가 상당히 많은 곳이고요. 일단 상가는 거의 없습니다. 예. 없는 상태에서 단독 다가구 이분들이 얼만큼이나 동조를 할 거냐, 이분들에 의해서 내가 재개발 이 모아타운을 사업을 나도 하고 싶어, 아니면 반대할 거야, 이런 부분이 많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주인은 하나인데 여러 세대를 놓고 있다, 이 목적을 보면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보면 월세를 받는 수익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월세 수익을 받는 부분이, 만약에 월세 수익금 자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매월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여기 모아타운을 하기 싫을 거예요. 내가 아파트 뭐 2채 아니면 3채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모아타운은. 근데 그렇게 아파트 받아서 여러 세대를 갖춰서 이익이 난다고 손치더라도 지금 당장 받고 있는 월세 수익이 크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아닌 다른 좋은 지역, 강남이라든지 여러 지역 같은 경우는. 하지만 여기에 실제로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받아야 한 200~300만 원, 또 200만 원 이하로 월세 수익을 받는 곳도 허다합니다. 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월세로 생계, 수입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차라리 2채를 줄 수 있어? 아니야, 3채도 준다며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단독주택도 사실은 내가 살고 있긴 하지만은 물론 이제 때로는 평가가 빌라에 대한 평가보다도 낮게 나온다는 것 때문에 많이들이 동요를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는 단독주택 갖고 있어서 차라리 이걸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2채, 3채를 갖고 있어서 아파트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측면으로 마인드가 지금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 모아타운이 편입인데라는 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에 주민들이 동의를 얼마나 잘 할 것이며, 그 주민 동의에 의해서 얼마나 이게 주민 동의 60%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그런 동의가 누가 신호탄을 쏘아 올려서 주민 동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동의가 거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기존에 있는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이게 포함 모아타운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거냐 반대라고 한다면 거의 100% 찬성을 합니다. 이유는 여기서 희석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1, 2, 3, 4구역으로 진행된 거를 5구역으로 추가로 따로 진행되는데, 전체적인 규모가 1,900세대에서 2,600세대로 늘어나는 효과성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여기 지금 진입로 확보에 대한 부분을 이 도로에서 확보를 해서 다 활용하면 좋은데, 여기 도로까지도 진입로를 한다 그러면은, 명품 주거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진입로들이 2군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진출입해서 하게 되면은 전체 주민들의 어떤 교통 편의성마저도 업그레이드 되는, 즉 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단지 크기가 커지는 효과, 진출입로까지 원활히 용이해지기 때문에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효과, 이거를 생각했을 때 반대하는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동의가 잘 이루어지고, 아까 같은 진입로에 대한 확보까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주민 아니면 구청, 서울시에서도 여기를 선정되길, 모아타운으로 편입되기를 굉장히 간절하게 원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좌고우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좀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판단에서 이걸 매입해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실투자 금액 자체가 뭐 4억대 갖고는 택도 없고, 지금 뭐 한 최소한 7억, 8억 뭐 그 이상 투자액이 있어야지만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가능성을 놓고 하는 게 프리미엄 몇 억을 아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좋은 한번. 판단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예정지기 때문에 그래도 확정된 지역보다야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일러드렸거든요.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그 용산구 후암동하고 네. 광진구 자양동 빌라에 좀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둘 중에 어디가 더 좀 유명할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직접 임장은 좀 다녀오셨어요? 예, 좀 다녀보긴 했는데 네. 잘 모르겠어서 여유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지금 한 4억 내외?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재개발로 유명한 두 지역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용산의 후암동이냐 아니면 광진구의 자양동이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고민이 되죠. 네. 용산이고 또 하나는 한강변이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제 정말 어떤 판단이 됐든 둘 다 일단 좋은 곳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자, 일단은 아까 얘기한 용산입니다. 용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보면 일단 남산 아래쪽, 또 서울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용산구 일대를 볼 수가 있어요. 용산은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심부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예전부터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 됐었고 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부터도 부천으로 좀 형성되어 있던 곳이 이쪽 후암동 일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상으로나 여러 가지가 용산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있고 또 과거엔 부천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들어서게 된다면 굉장히 좋아질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강변이라는 부분에 섞여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한강을 조망하는 부분으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 사업을 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기본적으로 후암동 같은 경우는 이 남산 아래쪽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산 조망에 대한 훼손 때문에 층고 제한이 따라요. 그러니까 높이 짓고 싶어도 높이 못 짓고 저층으로 만약에 짓게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는 부분이 상당히 큰 핸디캡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에서도 용산에 한남동 하면 재개발 뉴타운 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오래도록 2002년도에 뉴타운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서야 겨우 사업이 조금 이제 진행되는 정도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수십 차례를 올렸다가 번복돼서 다시 내려갔다 번복되고 계속 수정에 걸쳤어요. 이게 그 수정되는 이유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초고층으로 정말 한강변의 럭셔리한 아파트를 생각하는데 이 구청이라는 데 특히 서울시에서 바라봤을 때 이 층고 제한이 여기도 마찬가지 남산에 대한 조망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층으로 안 하고 저층까지 있어요. 자, 여기는 한강변이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산에 대한 층고 제한에 의해서 이렇게 제재를 받았던 사업 시행 인가 부분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던 기억인데 후암동 같은 경우는 바로 남산 아래쪽에 있어요. 지역은 좋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층고 제한이라는 부분이 가장 아킬레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다 찾아 먹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반 분양 물건을 최대치로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내야 될 추가 분담 금액, 공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 일반 분양으로 그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사업성에 대한 문제부터 해서 주민들의 동의, 동요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생각했을 때 용산이라는 큰 영역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딱 하나, 남산 조망에 대한 용적률을 다 찾아 먹자는 못하는 층고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더 핸디캡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지금 그 이쪽 같은 경우는 남산이라는 부분은 아예 거론돼 안 되고 근처에 뭐 어떤 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없는 터에 요즘 같은 한강변에 배치되는 아파트 구조 형태는 일률적인 부분으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스카이라는 예를 들어서 주동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옆에 동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 모양이 꼭 산과 같이 형성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내용에. 자,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최대치로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한강변이면서도 이렇게 높은 층, 낮은 층을 혼재를 하면서 좀 서울시를 좀 아름답게 아파트를 꾸미는 계획까지 서려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둘의 차이는 용산이라는 좋은 지역이고 후암동이라도 좋은 지역이라는 건 분명한데 최대한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한강 조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자양동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이렇게 좀 반포에 있고 또 압구정이 재건축되면 거기가 또 1등 아파트가 될 텐데 많은 분들의 기대치는 자 한남뉴타운에서 쏘아올린 이제 재개발에 아파트가 되어졌을 때 그 강을 남쪽으로 바라는 그 조망권이 얼마나 우수할 것이냐, 과연 이게 얼마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 말고도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이제 개발을 계속하면 가속하면서 이런 어떤 한강 조망에 대한 기대치가 서려 있는 것처럼 이 한남뉴타운이라든지 성수라든지 자양동이라든지 또 광장동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한강벨트의 스카이라인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압구정이라든지 반포라든지 뭐 청담이라든지 잠실 못지않은 스카이라인에 의한 아파트 시세가 점해진다고 한다면은 향후의 아파트 시세도 그냥 용산 다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우위에 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쪽을 좀 더 의심 있게 좀 선택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판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남산 고도 제한이라는 걸림돌 그리고 한강변이라는 이점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자양동의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자양동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거나 그 외에도 한강변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이용해 보세요.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자, 뭐 TV 많은 분들이 이제 TV 시청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 이 방송을 보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질문을 해도 또 궁금한 거 있어도 막 선뜻 이렇게 전화하기도 좀 겁도 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 편하게 무료 세미나에 딱 오면은 제가 항상 그래요. 일단 건강 생각해서 움직이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세미나 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뭐 지금처럼 뭐 투자에 대한 얘기보다도 투자를 하는 것마저도 지역적인 분석 또 금액적인 분석 또 여러 가지 사업성 분석 여러 가지를 토대로 여기가 정말 제대로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의 큰 이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느 기간 안에 이 정도의 이익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가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병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더운 오후인데요.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